엄마라고 불렀던 뱀의 혓바닥 그 입이 오늘 자기 혀에 물려 죽습니다. 건양가 거실은 늘 번쩍였지만 그날의 번쩍임은 사람 살을 베는 칼날 같았었습니다. 샹들리의 불빛이 차갑게 흔들리고 바닥의 대리석은 발바닥까지 서늘하게 만들었지요. 하네라가 차정원의 손을 꽉 잡고 있었는데 그 손이 떨리더라고요. 떨리는 건 공포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피가 알아본 피의 경련인지. 그 맞은편에 주영채가 서 있었습니다. 입꼬리를 올린 그 미소가 얼마나 비릿했는지 보는 사람 속이 울렁했었지요. 하네라가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눌러 깔았습니다. 영채야, 아니 주영채. 내가 어떻게 가짜 임신에 가짜 유산까지 그걸 연극처럼 할 수가 있어? 너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가 너를 며느리라고 식구라고 마음을 줬는데. 주영채는 울기는커녕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아니 하네라 여사님. 그렇게 고고한 척하지 마세요. 여긴 건양가잖아요. 가진 거 없는 내가 이 황금 성벽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뱃속에 가짜애라도 품어야 했던 거 여사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영채는 사람을 죽일 만큼 잔인한 말을 아주 가볍게 던졌습니다. 여사님도 예전에 살기 위해 자식 버렸다면서요? 피가 어디 가겠어요? 저도 배운 대로 한 건데. 그 말에 하네라의 눈동자가 찢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차정원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영채를 칼처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말하더라고요. 입 조심해. 내가 밟은 땅이 어디라고. 정원이 낮게 쏘아붙였습니다. 주영채, 그 더러운 입 닥쳐.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널 기다리는 건 길바닥이 아니라 유치장 바닥이야. 사문서 위조, 공갈 협박, 명예훼손 내가 하나하나 계산해 줄 테니까. 그러자 영채는 오히려 한 발 더 다가와 정원의 턱을 치켜 올리듯 말했습니다. 언니, 아니 차정원 씨. 착각하지 마. 더 크라운 캐피털 회장. 우리 엄마 공난숙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게다가 주하늘 부회장이 우리 엄마 살려준댔어. 공난숙 회장님, 영채는 일부러 공자를 3개 씹었습니다. 나오시면 누가 쫓겨날까? 살인자의 딸인 당신일까? 아니면 아직도 건양가 며느리 타이틀이 살아있는 나일까?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주하늘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USB 하나. 눈빛은 살기가 등등했지요. 그 눈빛은 도와주러 온 남자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사냥을 끝내러 온 사람 눈빛이었어요. 주하늘이 영채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동영상은 처리했어. 너희가 믿는 그 비리 영상 말이야. 영채 얼굴이 순간 환해졌습니다. 역시 내 편이라는 표정이었지요. 그런데 주하늘이 다음 말을 뱉는 순간 그 환한 얼굴이 그대로 얼음이 됐습니다. 근데 영채야, 내가 하나 모르는 게 있더라. 내가 공난숙을 꺼내주기로 한 건 널 위해서가 아니야. 사냥개는 토끼 다 잡으면 삶아 먹히는 법이지. 그리고 하늘은 USB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건 삭제가 아니라 이동이었어. 건양가 만찬 자리에 딱 맞춰서. 하네라의 숨이 멎었습니다. 차정원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영채는 그제야 알아차렸지요. 자기가 잡았다고 믿었던 손이 사실은 자기 목을 쥔 손이었다는 거요. 그날 밤 건양가 2층 안쪽 방. 하네라는 문을 잠그고도 몇 번이나 손잡이를 확인했었습니다. 꼭 누가 따라오는 것처럼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여자처럼 굴던 사람이 그 순간만큼은 겁에 질린 아이 같았지요. 정원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꼼꼼하게. 마치 주영채 얼굴을 벗겨내는 의식 같았었습니다. 헤라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달달 떨었지요. 정원아. 헤라가 겨우 꺼낸 목소리는 부회장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 목소리였더라고요. 정원이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올 시간 없어요, 어머니. 그 한마디가 헤라 심장을 찔렀습니다. 정원에게 엄마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헤라는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헤라는 입술을 깨물고 다른 말로 기어이 다가갔습니다. 내가 내 오르골을 봤다. 정원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헤라는 주머니에서 작은 오르골을 꺼냈습니다. 그 오르골은 예전에 헤라가 아니 한영순이었을 때 어린 딸수와 손에 쥐어줬던 그것이었습니다. 헤라는 그걸 보자마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었지요. 내가 그날 비 오던 밤에 너 손에 쥐어줬던 거야. 헤라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내 손을 놓고 도망갔지. 내가 울면서 부르던 소리 아직도 귀에 박혀 있어. 정원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말했지요. 그럼 이제 그 오르골 소리로 그 사람들 장례식 치르게 해요. 헤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원 눈빛이 그 순간만큼은 너무 차가워서 헤라도 순간 움찔했었습니다. 딸의 복수가 무서운 게 아니라 딸이 그렇게 될 때까지 자기가 만든 시간이 무서웠던 거죠. 정원은 한헤라에게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겉으로는 끝까지 모르는 척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 역할 유지해요. 그리고 밀실에선 우리 둘이 같은 편. 단 한 가지. 정원은 헤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진태석 회장 당신 남편을 무너뜨리는 순간 당신이 흔들리면 난 당신도 같이 무너뜨려요. 헤라는 그 말이 협박인지 경고인지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면 헤라 역시 알고 있었거든요. 진태석이라는 남자는 사랑으로 함께 산 남편이 아니라 서로 약점을 쥐고 산 공범이라는 걸요. 엄마라고 불렀던 뱀의 혓바닥 그 입이 오늘 자기 혀에 물려 죽습니다. 다음 날 건양가 현관이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사람 발걸음이 아니라 권력이 들어오는 소리였지요. 공난숙이 들어섰습니다. 더 크라운 캐피털 회장. 돈 냄새를 맡는 코가 사람 피 냄새도 같이 맡는 여자였었습니다. 그녀는 빙긋 웃으며 거실 소파 한가운데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마치 원래 내 자리였던 것처럼요. 한혜라 나왔어. 난숙은 친구처럼 부르면서도 눈빛은 칼이었습니다. 우리 영채가 소방 맞았다며?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한 죄값 내가 톡톡히 받아야지. 그러고는 차정원을 보며 손가락으로 톡하듯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너. 차정원. 오늘부터 짐 싸. 내 인생. 내가 오늘 밤 만찬에서 전국에 생중계해 줄 테니까. 그 말을 들은 한혜라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참는 웃음이었거든요. 헤라는 난숙의 말을 받아쳤습니다. 공 회장. 여기 건양가예요. 당신이 무슨 재판관이라도 돼요? 난숙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재판관은 몰라도 증거는 있지. 그리고 증거는 돈보다 더 무서워. 그 순간 윤비서 윤민정가 다가와 헤라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부회장님 스카이 퀘스천 쪽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주하늘 대표가 오늘 만찬 시간 맞춰 기자 라인을 잡았다고요. 헤라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만 속은 이미 난리가 났지요. 주하늘. 겉으로는 공난숙의 양아들이고 난숙의 오른팔처럼 움직이는 남자. 그런데 그 남자가 왜 기자를 잡아요? 도와주려는 건가 쥐어뜯으려는 헤라는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난숙이 헤라에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헤라야. 너 아직도 내가 주영채를 쥐고 있다고 생각해? 착각하지 마. 넌 지금 내 딸 손에 목줄 잡힌 거야. 그 말에 정원 눈이 번쩍 뜨였고 헤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난숙이 딸이라고 했습니다. 알고 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떠보는 건가요? 정원은 그날 난숙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난숙이 씩 웃었지요. 넌 눈이 참 기범이 닮았어.
정원 손끝이 차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오늘 만찬 끝까지 간다. 주영채는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힘도 없었습니다. 가짜 임신이 들통난 순간부터 영채는 잃을 게 없는 여자가 됐거든요. 그런 사람은 무섭습니다. 체면도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으니까요. 영채는 진세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세훈은 술에 취해 있었고 눈빛이 텅 비어 있었지요. 그 눈빛이 왜 텅 비었냐면 세훈 머릿속엔 아직도 어머니 조영란의 죽음이 걸려 있었거든요. 조영란. 진태석의 전처이자 세훈의 친모. 사고 후 혼수 상태였다가 깨어났지만 결국 의사 매수와 약물로 입이 막혔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한혜라가 조영란을 만났다는 소문까지 있었지요. 세훈은 한동안 혜라를 진범으로 의심했었습니다. 그 의심이 지금도 세훈 가슴 속에 칼처럼 박혀 있었던 거예요. 영채가 세훈 소매를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세훈 씨, 나 잘못했어. 나 진짜 당신 사랑해서 그랬어. 여기서 버텨야 했으니까. 한 번만 기회 줘. 나 이번엔 진짜 우리 아이 가질 수 있어. 세훈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넌 사랑을 말할 자격 없어. 그 한마디에 영채 눈이 확 돌아갔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 튀어나온 얼굴이었지요. 그날 영채는 와인에 수면제를 탔습니다. 강제로라도 임신해서 다시 건양가 며느리 자리로 올라가겠다는 아주 끔찍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문틈 사이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정원? 아니었습니다. 안진아였습니다. 안진아는 건양그룹 디자인팀의 팀원이자 주영채 라인의 신복이었지요. 정원의 재능을 질투했고 난숙과 영채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내 스파이였습니다. 안진아는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지요. 받는 사람은 공난숙이 아니라 황 실장 황정국이었습니다. 회장님 쪽에서 원하시는 확실한 사고 믿기 준비됐습니다. 안진아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찍은 영상이 영채를 살리는 카드가 아니라 영채를 정리하는 칼이 될 거란 걸요. 진태석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하늘이 비리 동영상을 처리했다. 공난숙은 풀려났다. 주영채는 아직 버티고 있다. 차정원은 여전히 눈에 가시다. 태석은 안심했을까요? 아니요. 태석은 안심 같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건 통제와 제거뿐이지요. 서재의 어둠 속에서 태석이 황 실장을 불렀습니다. 황 실장은 늘 그랬듯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태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차정원, 그 계집애가 기범이 딸이든 내 딸이든 이제 상관없어. 건양가 명예를 더럽히는 존재는 누구든 용납 못해. 사고로 위장해서 처리해. 흔적도 남기지 마. 황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그 순간 태석의 서랍 속에서 종이 한 장이 살짝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황 실장이 그걸 보지 않았을 리 없지요. 장부였습니다. 태석이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 장부. 왜냐면 10수년 전 차기범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 자기 결백을 증명할 결정적인 장부를 숨겼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장부가 단순한 살인 누명 사건이 아니라 건양그룹의 뿌리 자체를 흔드는 비자금, 조작, 매수의 기록이라는 소문까지요. 태석은 몰랐습니다. 그 장부를 정원이 이미 찾았다는 걸요. 정원은 그 장부를 어디서 찾았을까요? 바로 묘였습니다. 조미향이 예전에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정원아, 내 이름이 원래 차수아였잖아. 근데 어느 날 내 묘가 생겼어. 조정원이라는 아이 묘가 어느 순간 내 묘로 둔갑했지. 조정원. 조미향의 친딸. 2000년에 사망한 아이. 그 아이의 묘가 차수아 정원의 묘로 둔갑되었다는 말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정원을 세상에서 죽인 것과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조작이 하늘아가 나중에라도 딸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던 신분 보호 장치였을 가능성까지 있었지요. 정원은 그 묘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기범이 숨겨둔 방수포, 그 안의 장부,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한영 순애라과 차기범, 그리고 어린 수아정원가 있었습니다. 정원은 그 사진을 손에 쥐고 한참을 떨었지요. 내가 진짜였던 적이 있었구나. 그 감정이 너무 아파서 오히려 정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짜로라도 이기겠다. 건양가가 이렇게 살벌해질수록 사람 숨통을 틔워주는 존재가 꼭 한 명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홍 셰프였습니다. 홍 셰프는 난숙집 셰프이면서도 사실상 집안 소문과 흐름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티격태격 말은 거칠어도 눈치는 귀신 같았습니다. 게다가 헤라 쪽 셰프 역할까지 겸하면서 양쪽 정보를 다 들고 있었습니다. 홍 셰프가 주방에서 정원에게 조각을 내밀며 툭 말했습니다. 아가씨, 사람은 배고프면 마음이 약해져. 약해지면 실수해. 정원이 묻습니다. 무슨 실수요? 홍 셰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더라고요. 오늘 만찬. 공난숙이 봉투 들고 나온다며. 근데 그 봉투 그냥 종이 아니야. 피냄새나. 그리고 그때 정원에게 또 다른 조력자가 나타납니다. 김성희. 건양백화점 명품관 퍼스널 쇼퍼 실장. 정원에게 든든한 선배였지요. 성희는 정원에게 조용히 쇼핑백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내가 찾던 리스트가 있어. 태석 회장 쪽으로 들어간 비자금 라인, 그리고 노민구가 붙어 있는 거래. 노민구. 주하늘과 대립하는 비즈니스 라이벌. 건양그룹과 결탁해 하늘을 압박하는 인물이지요. 정원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만찬은 가족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돈과 피가 엉킨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퍼즐. 박경신이라는 이름이 장부 끝에 적혀 있었습니다. 무명 모델이자 주영채 연인으로 엮인 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지요. 박경신은 과거 살인 사건의 결정적인 목격자이거나 증거를 쥔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차기범 결백의 마지막 열쇠. 정원은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박경신 오늘 반드시 찾아야 한다. 만찬 테이블은 길고 화려했지만 그 위에 올라간 건 음식이 아니라 목숨값이었지요.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 똑똑 울렸고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진세훈은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세훈의 눈은 정원에게 가고 정원의 눈은 태석에게 가고 태석의 눈은 황 실장에게 가고 헤라는 그 모든 눈길을 다 읽으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게 권력자의 고독이더라고요. 그때 공난숙이 가방에서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식탁 중앙에 툭 던졌지요. 난숙이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여기. 아주 재미있는 사진이 하나 있네. 우리 귀한 며느님, 아니 가짜 며느님. 어릴 때 사진이야. 어머나, 옆에서 웃고 있는 이 아저씨 차기범 아니야? 난숙은 정원을 똑바로 봤습니다. 정원아, 너 이제 어떡하니? 살인자의 딸이 이 집 안주인 행세를 했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진세미가 숨을 들이켰고 세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리고 태석은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당황인지 분노인지 헤라는 알 수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하네라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잔을 내려놓더니 손바닥으로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공난숙. 헤라가 처음으로 난숙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 입 닥치고 그만해. 난숙이 비웃었습니다.
왜? 아프니? 헤라가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결국 꺼내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숨기고 싶었던 말. 그 사진 속 아이네 딸이야. 내가 30년 전에 잃어버린 내 친딸이라고. 정적. 세훈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세미가 말도 안 돼 하고 중얼거렸지요. 태석은 순간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 고백을 기다렸는데도 막상 들으니까 가슴이 무너졌거든요. 이 말 한마디를 나는 평생 못 들을 줄 알았는데.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헤라의 다음 칼이 더 깊었지요. 헤라가 태석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진태석 회장님, 당신이 차기범 씨에게 누명 씌우고 주상철 사건까지 조작해서 빼앗은 그 돈들. 그거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여기 또 있거든요.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주하늘이 들어왔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차가운지 난숙조차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주하늘이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진태석 회장님. 그리고 나의 가짜 어머니 공난숙 씨. 당신들이 지은 죄 이제 이 USB와 장부로 낱낱이 밝혀질 겁니다. 태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하늘. 내가 감히. 하지만 하늘은 태석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석의 분노가 커질수록 하늘은 더 조용해졌죠. 이런 사람 제일 무섭습니다. 그 순간 황 실장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누군가의 팔을 붙잡으려는 손. 그 손끝이 향한 건 주하늘이 아니라 차정원이었습니다. 정원이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진세훈이 정원 앞에 몸을 던졌습니다. 건드리지 마. 세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소리에 헤라가 놀라 세훈을 봤고 세훈 눈엔 눈물이 고였더라고요. 세훈은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사랑한 여자가 가짜였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집안이 한 사람 인생을 진짜로 죽였다는 사실이 더 끔찍했다는 거요. 무너진 건 영채의 거짓말이 아니라 태석의 왕국입니다. 주영채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내가 진짜야. 내가 이 집 며느리라고. 영채는 미친 듯이 봉투를 낚아채 찢으려 했고 난숙은 영채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정신 차려.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야. 난숙 목소리에도 드디어 균열이 났습니다. 그 균열은 딸 걱정이 아니라 내 판이 무너진다는 공포였지요. 그때 안진아가 뒤늦게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그 영상이. 하지만 말을 다 못했습니다. 황 실장이 안진아를 노려봤거든요. 안진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충성한 게 사람이 아니라 덫이었다는 걸요. 헤라는 정원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정원아, 너 집에 밥상 차려줄게. 정원은 헤라를 보며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말했어요. 밥상은 죗값 다 치르고 나서요. 그 순간 주하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짧은 메시지. 하늘이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원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하늘이 낮게 말합니다. 박경신이 움직였어. 그리고 차기범 아저씨가 살아있다는 소문. 근데 더 문제는 하늘이 숨을 삼켰습니다. 태석 쪽이 먼저 찾고 있어. 정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헤라의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태석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 미소였지요. 차기범이 살아있다면 그날 감옥에 들어간 살인자는 도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많은 영상 편하게 시청하세요.